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각자 도생 전주푸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내용은 체외 충격파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과 관련해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이점과 관련해서 특히 골반 부위죠. 허리 통증과 관련된 부분과 연관지어서 오늘 내용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체외 충격파를 사용하는 선생님들이시라면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슬라이드는 이거 딱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모든 게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의 내용들이 이 두 가지 그림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허리 쪽에 이제 아마 체외 충격파를 적용하시게 될 때요.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이제 아픈 환부 혹은 이제 관련된 조직 이런 부위들의 체외 충격파를 적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일 거예요. 또 그렇게 하는 방법이 효과적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병원에서는 방사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집중형 혹은 방사형과 집중형이 둘 다 있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많은 경우 방사형을 갖고 계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 방사형만을 사용해서 효과를 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관련된 환자분은요 50대 후반의 여성분이세요. 50대 후반의 여성분인데 이제 허리 통증이요, 엉덩이 통증이에요. 엉덩이 통증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 치료를 받아보고 빨리 나아지기를 바랬지만 심지어는 이제 여기 제가 있는 곳은 전주니까 서울에 있는 큰 대학병원에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잡히질 않으면 이건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소개를 받았다고 해요. 방법을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은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엉덩이의 전체적인 통증 때문에 오래 걷는 것도 힘들었고요. 또 오래 앉아있는 것도 힘든 조금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은 그런 경우였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제가 있는 병원에 이렇게 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고 전체적인 내용을 쭉 들어보면서요. 이 엉덩이의 전체적인 통증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접근할 때는 인대성 통증에 좀 먼저 초점을 좀 맞췄어요. 물론 근력 테스트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엉덩이 근육과 관련된 내용 또 이런 부분들도 물론 확인이 되어야 되겠지만 일단 통증과 관련해서 가장 지금 우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뭘까 생각해 봤을 때 어떤 근육의 기능이 이러한 통증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통 한쪽으로 통증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그 근력이 떨어지는 거에 합당한 보행 패턴이 나오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산발적이었어요. 에비던스로 보기에는. 그래서 이러한 인대성 통증에 초점을 맞춰서 어차피 체외 충격파를 사용을 할 거였기 때문에 이제 도수치료를 적용하면서 체외 충격파를 적용하기로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5회까지 시행되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 환자분이 주관적으로 자기의 통증을 평가하기에는 처음 내원했을 때를 100이라고 놓는다면 지금 현재 60까지 감소된 상태입니다. 그럼 방법을 좀 먼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여기 우측 그림에 보면 인대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약어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뭐 LS 하면 룸보세이크랄 리가먼트, IL 하면 일리오룸바 리가먼트, 그리고 A, B, C, D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포스테리오 세이크로 일리앙 리가먼트를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눈 부분이죠. 그리고 SS 하면 세이크로 스피노스 리가먼트. 자, 이제 이렇게 인대의 위치들을 조금 아시는 게 도움이 돼요. 체외 충격파 할 때는 이거를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특히 룸보펠빅 통증을 갖고 오시는 분들은
먼저 체외 충격파를 해보게 될 때요. 어디에 먼저 접근을 해보시면 좋냐면 1, 2호 룸바 리가먼트. 1, 2호 룸바 리가먼트에 먼저 체외 충격파를 집중해 보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예로 방사형으로 사용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여성분을 방사형으로만 치료를 했기 때문에 1, 2호 룸바 리가먼트에 체외 충격파를 집중적으로 적용했을 때 혹시 통증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떤 분들은 여기에 텐더 포인트가 심하게 잡히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1, 2호 리가먼트와 관련된 통증은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여기 앞에 보면 사타구니 쪽 통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흔히 우리가 그 물리치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요, 사타구니가 아팠다라고 이렇게 에피소드를 얘기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요. 물론 힙 조인트도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LS 정션 포함해서요, 1, 2호 룸바 리가먼트 쪽에 관련된 그런 텐더 포인트를 딱 짚어보면 바로 확연하게 딱 텐더 포인트가 나타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먼저 히스토리 테이킹을 하시고요. 1, 2호 룸바 리가먼트와 관련된 이 사타구니 통증, 인귀널 리가먼트 쪽, 이쪽에도 통증을 느낀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1, 2호 룸바 리가먼트에는 꼭 적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약방의 감초다 생각하고 먼저 1번 1, 2호 룸바 리가먼트 치료를 해주시는 게 일단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엉덩이의 전체적인 통증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보면 이제 관련된 리가먼트, 이 환자분과 관련된 리가먼트는 사실 포스테리어 세이크로 룸바 리가먼트, 포스테리어 세이크로 일리악 리가먼트입니다. 여기서 보면 A, B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요. 여기도 보면 A, B, 여기도 보면 A, B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죠. 특히 D는 이제 하지 쪽으로 내려오고요. 사실 여기 보면 C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A, B, 그리고 C 이 부분 여기까지 이렇게 세 개거든요. 이렇게 해서 체외 충격파를 이 부분에 양쪽으로 저는 집중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A, B, C 특히 이 부분과 관련된 양쪽에 이 부분과 관련된 포스테리어 세이크로 리가먼트에 세이크로 일리악 리가먼트에 체외 충격파를 많이 할애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1, 2호 룸바 리가먼트 1번으로 체외 충격파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 세이크로 일리악 리가먼트를 두 번째로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때 A, B 특히 이 영역을 집중적으로 하게 될 때요, 좌측 혹은 우측을 하다 보면 둘 중에 하나는 텐더 포인트가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둘 중에 하나. 뭐 양쪽에 다 잡히는 경우는 많지는 않았고요. 특히 이제 왼쪽에 많이 좀 잡히는 경우를 저는 덜어 볼 수 있었는데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보면 왼쪽에 체외 충격파를 계속 여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은 뭔가 시큰하거나 살짝 다리로 내려가는 뭔가의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정상 반응이긴 해요. 비정상은 아닌데 일단 텐더 포인트 여기가 이제 높을수록 이제 이게 잘 확연히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확인해 보실 수 있냐면요, 먼저 포스테리오 일리악 리가먼트 중에 여기 텐더 포인트, 자, 이 부분을 양쪽으로 한번 세게 눌러보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더 아프거든요. 그러면 체외 충격파를 쭉 적용하고 나서 거기를 다시 눌러보는 겁니다. 양측의 비교를요. 그러면 통증이 아까보다 눌러도 아까보다 통증이 줄어드는가,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확인해 보시면서 치료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아까 방금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여기 A, B 이 부분 체해 충격파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그냥 당황하지 마세요. 그게 비정상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요. 조금 치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어느 정도나 적용해야 되는가, 이제 이 부분이 관건인데 사실 그게 말로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주의사항만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SI 조인트와 관련된 인대이기 때문에요. 여기 양이 너무 많이 적용이 되면 체해 충격파의 적용의 양이 많게 되면 환자분이 허리를 숙일 때 오히려 더 뻑뻑함을 느낍니다. 잘 허리가 안 굽혀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당황하지 마세요. 시간이 다시 지나면 조금 몸이 풀리면서 다시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혹시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환자분에게 그 내용을 친절하게 안심시켜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좌측 그림, 우측 그림으로만 설명드렸는데 이제 좌측 그림으로 좀 넓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체해 충격파를 만약에 골반 쪽에 적용하신다면 일리오 룸바 리가먼트를 1번으로 적용을 해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포스테리어 세이크로일리악 리가먼트 이렇게 후방에 있는 SI 조인트의 그 리가먼트들을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여기 보면 에리아 0, 1, 2, 3 이렇게도 표시를 해놨죠. 저는 이 순서대로 이렇게 내려가요. 체해 충격파를 할 때 그걸 오른쪽, 왼쪽 이렇게 이제 나눠서 해보는 거고 체해 충격파를 하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인대 트리거 포인트, 뭐 텐더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눌러서 통증이 어느 곳이 더 센지를 비교를 해보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확인해 가면서 체해 충격파를 좀 적용해 보시면 조금 더 풍성한 변화들을 느껴가면서 체해 충격파를 하실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몇 타, 뭐 예를 들어서 몇 타를 적용했다 그냥 이렇게만 잡지 마시고 이렇게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도 좀 살펴보면서 이렇게 적용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조금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케이스는 여기 세이크로 스피노스 리가먼트인데요. 여기 이제 세이크럼에 보면 이렇게 꼭지에 있는 스파인에 있는 그 리가먼트들인데 이게 발꿈치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또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올 여름이었는데 그분은 이제 50대 초반의 여성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원래 높은 신발을 정말 즐겨 신는 분이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이 발뒤꿈치 통증이 정말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뭐 족저근막염과 관련된 치료도 해보고 여러 가지 관련된 그 약도 먹어보고 했는데 전혀 이제 거의 변화가 이제 미동이 많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저도 역시 발뒤꿈치 통증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종아리 쪽 근육, 아킬레스건, 그 다음에 발바닥 이런 부분들을 먼저 이제 우선순위로 잡고 치료를 하게 되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치료를 해 가면서 병행을 했던 것이 골반 주변 인대들까지 체해 충격파를 같이 적용했어요. 다행스럽게도 의미 있는 변화가 나왔습니다. 완벽히 통증이 사라졌다 이렇게 포장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변화가 나왔어요. 환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그래서 이분은 이제 어느 정도 보행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백화점 쇼핑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가능해졌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조금 올라간 그런 경험을 또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체해 충격파 좋은 장비입니다. 소위 말해서 연장이 좋은 거니까 우리가 잘만 쓰면 정말 우리가 치료함에 있어서 많은 지식들과 또 경험적인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조금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보조 도구거든요.
물론 물리치료사가 치료함에 있어서 기계에 의존할 수만은 없죠. 우리의 임상적인 경험은 당연히 핸드필이 저는 최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적으로 체외 충격파를 써보면서 또 이러한 재미있는 경험들도 많이 하게 되고요. 우리가 매뉴얼 세라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보완적인 이러한 효과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체외 충격파 쓰시면서 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들은 제 경험에 바탕한 것들입니다. 선생님들이 이 점과 관련해서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될까요? 어떤 책을 봐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통증의학과 관련된 책 중에서요. 그 의사 선생님들이 그 블럭과 관련된 그 출간하신 책들이 있거든요. 그 책을 조금 구입하셔서 같이 좀 공부해 보시면 훨씬 조금 더 예리한 포인트들을 알게 되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그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선생님들이 발간한 책들을 좀 여러 권을 좀 깊게 많이 봤거든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통증 양상을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체외 충격파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혹시 이 체외 충격파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요, 뭐 기계적으로 어떤 뭐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도 전문가 수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릅니다. 뭐 방사형, 집중형, 그리고 각각의 형태에 따라서 어떤 효과가 있고 뭐 이런 정도 수준까지는 알아요. 그러나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여러분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단지 제가 이제 이 체외 충격파를 매뉴얼 세라피적인 관점에서 더 응용하고 치료하려고 이러한 장비들을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또 이런 좋은 경험들도 했다는 점을 조금 오늘 간단하게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혹시 같이 여러분들 체외 충격파 쓰면서 좀 해결되지 않는 통증이 있거나 또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좀 어떤 책을 봐야 되는지 좀 이런 질문도 해주시면 제가 댓글에 제가 봤던 좀 도움이 됐던 책 그런 부분들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서없는 내용이었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